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삶에 쉴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평생을 직장에서, 사회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살아오다가 은퇴 후에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면 너무나 적적하고 외로워 나이가 들수록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안 좋은 일에 휘말리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인생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임에는 분명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2배로 즐기며 그 고요함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쉼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5가지의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녀와 물리적, 시간적인 거리를 두어라. 은퇴 후 결혼한 자녀들 옆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할 것이 없어 적적하여 자녀에게 연락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만 자녀는 이제 아이를 낳고 혹은 회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자꾸 연락하고 보채는 부모는 어떻게 보면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부모는 자녀에게 또 실망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이가 멀어지고 사소한 오해가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내 자녀는 착한데 며느리 때문이야 혹은 사위 때문이야 이렇게 시기 질투로 번지는 경우도 많죠. 나에게 시간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반대로 자녀들의 시간은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는 곳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마음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녀들과 나의 삶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2번째, 배우자에게 집착하지 마라. 은퇴 후에는 결국 옆에 남는 건 배우자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배우자가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실망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같이 여행을 가고 좋은 카페를 가면서 신혼 때의 데이트를 다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어 같이 살아도 각자의 시간을 확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있듯 배우자도 배우자의 인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이 마치 나의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여 집착하고 질투하는 삶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3번째, 의미 없는 만남은 피하라. 나이가 들고 은퇴하여 하루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의미 없는 만남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을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혹은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만남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극한의 우울증으로 남은 생을 불행하게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했다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제2의 인생을 위해 무엇이든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은퇴 후 저만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과 소통의 목적으로 유튜브를 배우고 시작하였기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 책을 가까이 하라.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쳐두었던 책을 다시 펼치시길 바랍니다. 은퇴하였으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입니다. 책 속에는 교훈이 있고 인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입니다. 이 책에서는 혼자는 외롭지 않으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 가장 외로운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자살률 중 혼자 사는 고령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고령자 중 어느 집단에서 자살률이 더 높은지 알고 계신가요? 충격적이게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고령자 집단에서 자살을 더 많이 한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분명 혼자가 아닌데 뭐가 외롭다고 자살을 할까 싶지만 그만큼 마음이 맞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보낼 줄 모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외로운 사람이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책을 읽고 세상을 통찰하고 직접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간접으로 겪어보면서 또 다른 인생의 재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누려왔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 사람을 만나면 말버릇처럼 내가 한때는 왕년의 내가 말이야 라고 자랑처럼 줄줄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성공에 취해 미련을 놓지 못하면 그로 인해 몰려오는 우울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맡겨두고 미래의 새로운 영광을 위해 정진하여야 현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과거에 성공한 방식으로 미래를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각기 다르며 성취하는 방식도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그저 회사에서 밤새 일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었다면 요즘은 효율적으로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성취하는 것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머지않은 미래는 AI 기술을 접목한 것들로 성공의 척도를 삼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니 그 세상에 맞게 발맞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 혼자만의 시간을 알차고 제대로 보내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꼭 써야 하며 남들에게 나 외롭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보다 정말로 외롭지 않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혼자만의 시간으로 알차고 풍요롭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모여 우리의 남은 여생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과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